충격적인 긴급 속보 트로트 대전의 방송 날짜가 드디어 확정되었습니다. TV조선이 야심차게 준비한 미스트롯 시즌4가 오는 12월 18일 밤 10시 대중 앞에 첫 선을 보입니다. 이 날짜 확정은 단순한 편성 발표를 넘어 대한민국 트로트 오디션의 양대 산맥인 MBN의 현역가왕 시즌3과의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를 의미하며 방송가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마스터 라인업의 장윤정, 진성 등 레전드는 물론 송가인, 이경규, 박세리 등 상상치 못한 거물들이 합류했다는 점과 참가자 명단이 베일에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네임드 현역 가수들이 대거 참전했다는 소식입니다. 미스트롯 시리즈가 무명 가수들의 등용문이라는 기존 정체성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트로트 올림픽을 선언한 지금 우리는 이 충격적인 변화가 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는지 5가지 핵심 포인트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미스트롯4의 12월 18일 첫 방송 확정은 단순한 편성 경쟁을 넘어 한국 트로트 오디션 역사상 가장 치열한 패권 경쟁의 서막을 알리는 전략적 행보입니다. MBN 현역가왕 시즌3가 12월 23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TV조선은 전통적인 강자로서 5일 먼저 전파를 타며 트로트 팬들의 시선을 선점하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과거 미스터트롯 시리즈가 타사 프로그램에 대해 시간적 우위를 점하거나 경쟁을 회피했던 방식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피할 수 없는 맞짱 선언입니다. 이 충격적인 타이밍 선택은 2가지 중대한 파장을 예고합니다. 첫째, 시청률 20% 이상을 기록하며 국민 예능으로 군림했던 트로트 오디션의 시청률 파이가 분산될 위험성입니다. 전문가들은 두 거대 프로그램이 동시기에 경쟁하며 트로트 오디션 포맷 자체가 피로도 높은 장르로 인식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둘째, 이 대결은 단순히 방송사 간의 경쟁을 넘어 미스터트롯 시리즈를 성공시킨 서혜진 PD 사단과 그 원조 프랜차이즈 간의 명예회복전 성격을 띠면서 제작진의 자존심과 역량이 극대화되는 고품질 콘텐츠 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정면 대결은 시청자에게는 잠시 트로트 콘텐츠의 과잉 공급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두 프로그램 모두 최고의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 모든 자원과 노력을 쏟아붓게 만드는 강력한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광고업계에서는 두 프로그램의 협찬 및 PPL 유치 경쟁이 이미 최고조에 달했다는 후문이며 트로트 오디션이라는 단일 장르가 연말 방송가의 모든 화제성을 집어삼키는 전례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스트롯사가 선택한 12월 18일의 편성 전략은 단순한 선점을 넘어선 디지털 전장에서의 심리전입니다. 단 5일의 리드 타임은 첫 방송 후 시청자들의 반응이 가장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첫 주말 전에 모든 화제성과 디지털 클립 조회수를 선점하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 프로그램이 첫 방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미스트롯사의 참가자들과 마스터들의 명장면이 주요 포털 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을 장악하도록 만드는 정보 우위 전략입니다. 방송계 분석가들은 이러한 선제적 움직임이 시청률뿐만 아니라 향후를 몇 주간의 온라인 커뮤니티 트렌드와 미디어 노출량까지 좌우할 수 있는 고도의 전술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면 충돌이 가장 충격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지점은 트로트 오디션 장르의 지속 가능한 흥행 모델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지난 몇 년간 수많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청자들은 이미 경연 포맷의 반복에 대한 학습 효과를 경험했고 이는 장르 피로도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연말 시청률 전쟁에서 두 거대 프로그램이 동시에 출격하는 것이 트로트 팬덤 내부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두 프로그램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는 성적으로 끝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시청자들은 기존의 데스매치, 1대1 미션, 레전드 미션 등 반복되는 서바이벌 구조에 이미 익숙해져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제작비를 투입하여 완전히 새로운 무대 연출과 편집 기술을 선보여야 하는 콘텐츠 군비 경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더욱 드라마틱한 요소는 이 경쟁이 단순한 채널 간의 싸움이 아닌 원조 프랜차이즈와 창조자 간의 서사적 대결이라는 점입니다. 미스터트롯 신화를 일궈낸 서혜진 PD가 독립하여 MBN에서 성공적으로 유사 포맷을 안착시키면서 TV조선은 장르의 종주권을 되찾아와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에 놓였습니다. 이는 마치 기업의 핵심 기술자가 경쟁사로 이직하여 원천 기술을 복제한 후 원조 회사를 위협하는 트로이 전쟁과 같은 양상으로 TV조선으로서는 미스트롯4의 압도적인 성공을 통해 포맷의 핵심 DNA가 여전히 자신들에게 있음을 대중에게 증명해야 하는 명예회복전입니다. 이로 인해 제작진의 자존심과 역량이 극대화되어 시청자에게는 역대급 고품질 콘텐츠라는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이면에는 방송사 생존을 건 도박에 가까운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쟁 심화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전례 없는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국내 광고업계에서는 두 프로그램의 협찬 경쟁이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는 트로트 오디션 장르가 여전히 한국 중장년층을 아우르는 황금 시청자층을 보유하고 있다는 시장의 확신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광고주들 역시 시청률 파이 분산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어 두 프로그램의 초기 시청률 변동에 따라 대규모 광고 물량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혹은 투자 자체가 급감하는 광고 시장의 볼라틸리티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스트롯사의 이번 맞짱 선언은 시청자들에게는 잠시 트로트 콘텐츠의 과잉 공급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두 프로그램 모두 최고의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 모든 자원과 노력을 쏟아붓게 만드는 강력한 자국제가 될 것이며 이 대결의 최종 승패는 2024년 한국 방송계의 지형도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미스트롯 시리즈가 탄생부터 지켜온 핵심 가치는 무명 가수들의 등용문이라는 서사에 있었습니다. 송가인, 이명웅 등 벼랑 끝에 섰던 가수들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신데렐라 설화는 시청자들에게 압도적인 감동과 공감을 선사하는 동력이었습니다. 이 서사는 단순한 노래 경연을 넘어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는 대중에게 희망의 투영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자신의 이웃, 가족과 닮은 평범한 참가자들이 무대 위에서 비로소 빛을 발하는 과정을 보며 대리 만족과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미스트롯 1과 미스터트롯 1의 성공은 이 흡 속의 진주 찾기라는 포맷의 감성적 파급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입증하는 데이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미스트롯4에서 네임드 가수들이 대거 참가했다는 소식은 이 핵심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며 충격과 논란을 동시에 낳고 있습니다. 제작진 측은 트로트 장르의 폭을 넓히고 경연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 무명 가수들에게는 기회 박탈로 시청자들에게는 초심을 잃은 변질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이미 MBN의 현역 가왕이 유명 가수를 중심으로 경연을 진행하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미스트롯4 역시 가능성 있는 무명 대신 검증된 실력으로 노선을 변경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결정은 시청률 보증 수표를 확보하려는 현실적인 판단일 수 있지만 오랫동안 이 시리즈를 지탱해온 팬덤에게는 뼈아픈 배신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 매체는 트로트 오디션의 본질은 스타 발굴이 아닌 스타의 간절함이었다며 검증된 현역들이 경쟁할 경우 그들의 패배 리스크는 커지지만 대중이 기대했던 성장 서사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 변화는 프로그램의 몰입도를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만듭니다. 과거에는 참가자의 성장에 베팅하는 육성형 서사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최강자들의 자존심 대결이라는 챔피언스 리그형 서사로 전환됩니다. 과거 무명 가수의 서사에서는 실수나 부족함조차 성장통으로 포용되었지만 현역 가수들의 경연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가 기량 저하 혹은 구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경쟁의 재미를 극대화하고 무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청자들이 함께 눈물 흘리고 응원했던 간절함이라는 감정적 요소를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미스트롯4의 이러한 엘리트주의적 경연 포맷 채택은 트로트 음악 생태계 전반에 걸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습니다. 이미 이름이 알려진 현역 가수들이 오디션을 통해 다시 한번 막대한 자본과 인기를 확보하게 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뉴페이스나 무명 실력자가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게 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유명 현역들이 참가자 리스트의 80%를 차지하게 될 경우 나머지 20%의 무명 참가자들은 단지 네임드들의 들러리 역할만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네임드 가수들이 가진 강력한 팬덤과 조직적인 투표 화력은 무대 실력만으로 승부해야 하는 신인들에게는 넘기 어려운 거대한 장벽이 될 것입니다. 네임드 현역 가수들의 이는 프로그램의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오디션 포맷의 근간인 기회균 등이라는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에서는 제작진이 무명 가수들의 간절함을 더욱 극적으로 포장하여 시청자들의 동정심과 투표를 유도하는 감정적 조작의 위험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윤리적 딜레마를 심화시키며 궁극적으로 트로트 생태계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네임드 현역 가수들의 대거 참전은 그들 스스로에게도 고형 고수익의 도박입니다. 이들은 이미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스 트롯사라는 살벌한 전장으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이들의 참전 목적은 단순한 상금이나 명예가 아니라 침체된 활동에 새로운 동력을 얻거나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고 트로트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공고히 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발로로 해석됩니다. 성공할 경우 이들은 미스 트롯사의 후광을 등에 업고 단숨에 전국구 스타로 재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유명 현역 가수가 오디션에 참여하여 긍정적인 반전 이미지를 획득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할 경우 유명 가수조차 오디션에서 떨어졌다는 낙인이 찍히며 치명적인 경력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과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미 인지도가 있는 참가자가 초반에 탈락했을 때 겪었던 대중의 가차없는 평가를 상기해보면 이들의 참전은 매우 용감하지만 동시에 무모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진은 이들 현역 가수들의 간절함과 승부욕을 강조하는 새로운 형태의 서사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의 추락공포와 절실한 제도약이라는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가 새로운 시청자 몰입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참가자들이 무명에서 현역 네임드로 대체되면서 마스터들의 심사 기준과 대중의 기대치 역시 감성에서 테크닉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명 시절에는 성장 가능성, 맑은 음색, 간절한 감정 전달 등이 주요 평가 요소였다면 현역 가수들이 주축이 된 경연에서는 음정, 박자의 완벽한 숙련도, 고난도 기교, 무대 장악력, 그리고 자신만의 스타일 구축 능력 등 전문적인 영역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이 트로트 무대를 고품격 쇼로 인식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지만 아마추어리즘이 주는 순수한 감동을 선호했던 기존 시청자들에게는 다소 차갑고 건조하게 느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변화는 마스터 구성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전통적인 트로트 거장 외에 이경규, 박세리, 송가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한 것은 단순한 가창력 평가를 넘어 종합 엔터테이너로서의 자질을 심층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한 가요 평론가는 미스트롯이 더 이상 흙 속의 진주 찾기가 아닌 금메달을 향한 현역 선수들의 경쟁이 되었다며 이 변화가 대중의 감동 코드를 어떻게 충족시킬지가 이번 시즌의 가장 큰 성공 변수라고 분석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미스트롯사는 네임드 대전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통해 프로그램의 수명을 연장하려 하지만 그 대가로 이룰 수 있는 오리지널리티와 순수성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프로그램의 정체성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이번 변화는 트로트 오디션 장르의 새로운 진화 방향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번 미스트롯사가 일으킨 가장 직접적이고 폭발적인 화제성은 어벤져스급으로 꾸려진 마스터 군단입니다.
특히 송가인, 이경규, 박세리 등 기존 오디션 심사위원 포맷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인물들의 합류는 그 자체로 충격적인 캐스팅이며 프로그램의 스케일과 파급력을 극대화하려는 제작진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는 단순한 심사위원단 구성을 넘어 트로트 오디션 장르가 처한 포맷 피로도와 경쟁 심화라는 위기를 정면 돌파하려는 TV조선의 초강수 전략을 상징합니다. 방송계 전문가들은 이들이 가진 시청률 견인력과 화제성을 합산할 경우 역대 오디션 프로그램 중 최고 수준의 스타 파워를 자랑한다고 평가합니다. 기존 트로트 오디션의 마스터 라인업은 주로 트로트 전문가, 원로 가수와 동시대 트로트 스타로 구성되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미스 트롯사는 여기에 국민 예능인, 국민 영웅, 그리고 원조 신화라는 세 가지 새로운 축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구성은 다음 세 가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시청층의 전방위적 확장. 장윤정, 진성 등은 핵심 트로트 팬덤을, 송가인은 젊어진 트로트 팬덤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이경규는 예능과 코미디를 선호하는 중년 남성 시청자들을, 박세리는 스포츠 팬과 멘탈 관리, 리더십 서사를 선호하는 새로운 시청자층을 끌어들입니다. 이는 경쟁 프로그램과의 파이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궁극적으로 트로트 오디션을 다시 한번 범국민적 프로그램으로 격상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콘텐츠의 고급화 및 쇼로서의 위상 강화, 현역 가수들의 참전으로 경연의 난이도와 무대 완성도가 높아진 만큼 마스터들의 심사 역시 단순한 노래 평가를 넘어 종합예술인으로서의 자질을 심층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박세리가 멘탈리티를, 이경규가 무대 매너와 예능감을 평가함으로써 미스 트롯사는 노래 경연을 넘어선 트로트 올림픽이라는 슬로건에 걸맞은 종합쇼 프로그램의 위상을 확보하려 합니다. 디지털 화제성 극대화, 이경규의 독설과 박세리의 냉철한 분석, 송가인의 진정성 있는 눈물 등은 강력한 클립 콘텐츠의 원천이 됩니다. 이는 방송 직후 온라인 포털과 유튜브 채널에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TV 밖으로 확장시키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이는 경쟁 프로그램과의 디지털 전장에서도 우위를 확보하려는 치밀한 전략입니다. 송가인의 마스터 합류는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감히 심사를 할 수 있겠냐며 마스터 출연을 고사해왔는데, 이번 합류는 프로그램에 대한 그녀의 책임감과 애정이 극대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욱 깊은 전략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미스 트롯사가 무명 설화를 버리고 현역 대전으로 노선을 선회하면서 프로그램의 오리지널리티와 간절함 서사가 약화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송가인은 바로 이 지점에서 과거의 가치와 현재의 변화를 연결하는 유일한 상징적 존재 역할을 합니다. 참가자들의 간절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의 심사는 단순한 평가를 넘어선 동료의 기반의 멘토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녀는 무명 시절의 고난과 오디션의 압박감을 직접 경험했기에 현역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따뜻한 공감을 제공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 멘토링은 감동적인 서사를 배가시키는 핵심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제작진이 우리는 여전히 간절함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송가인의 존재 자체가 네임드 중심의 경연에 휴머니즘과 원조 정신을 불어넣는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그녀의 눈물과 공감은 시청자들의 감정이입을 유도하며 프로그램의 정체성 변화에 대한 팬들의 거부감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트로트 팬덤 내부에서 진정한 트로트의 여왕으로 인정받는 그녀의 합류는 프로그램의 권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도 가져옵니다. 개그계의 거장 이경규의 합류는 대중적 확장성 면에서 파격적이며 프로그램에 예상치 못한 변수를 제공합니다. 그는 단순히 앉아서 심사를 하는 마스터가 아니라 무대와 무대 사이의 긴장감을 주도하고 참가자들의 숨겨진 예능감을 끌어내는 엔터테인먼트 엔진 역할을 합니다. 독설과 유머를 통한 텐션 조절, 이경규는 날카로운 독설과 촌철살인의 유머를 통해 경연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예능적 재미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특히 현역 네임드 가수들이 대거 참전한 상황에서 이경규의 거침없는 코멘트는 그들의 스타 의식을 무너뜨리고 참가자들을 다시 경연자의 위치로 되돌려 놓는 심리적 장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이 느끼는 엘리트주의에 대한 피로감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화제성 및 클립 재생산 이경규의 모든 멘트는 잠재적인 밈과 바이럴 클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예상치 못한 리액션이나 재치 있는 평가는 유튜브, 숏폼 플랫폼 등에서 폭발적으로 재생산될 것이며, 이는 미스 트롯사가 젊은 층에게도 빠르게 확산되는 디지털 마케팅의 핵심 축이 됩니다. 그의 존재는 프로그램의 시청률 외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골프 여제 박세리의 합류는 오디션 포맷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제작진의 가장 실험적인 캐스팅입니다. 그녀는 트로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노래의 기술적인 측면을 평가하기보다는 스포츠 스타로서의 냉철한 승부 근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의 무대 매너와 멘탈 관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연의 스포츠화와 멘탈리티 평가 현역 가수들의 경연은 실력 차이가 미세하기 때문에 결국 승부처에서의 담력과 압박감 관리가 승패를 가릅니다. 박세리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수많은 압박을 이겨낸 경험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의 무대 위에서의 작은 흔들림, 표현내며 경연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결론적으로 마스터 군단을 트로트 전문가, 트로트 스타, 예능 대부, 스포츠 영웅 등 다차원적인 전문가들로 구성한 것은 트로트 팬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까지 끌어들이려는 범국민적 시청층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이는 프로그램의 초기 화제성 확보와 경쟁 우위 점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단순히 심사위원이 아니라 미스 트롯사라는 거대한 배의 항해를 돕는 서로 다른 기능의 돛과 기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스 트롯사가 네임드 가수 대거 참전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심 경쟁률이 무려 50대 1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업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지원자 수가 많았다는 것을 넘어 이미 알려진 네임드 가수들 외에도 대체 어디에 숨어 있었느냐는 마스터들의 감탄을 자아낸 막강한 실력과 매력을 자랑하는 새 얼굴들이 대거 참가했음을 입증합니다. 이 미스터리한 경쟁률은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첫째, 트로트 장르의 저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어졌다는 방증입니다. 트로트 시장이 거대해지면서 기존 방송 시스템으로는 발굴되지 않았던 인디 음악, 뮤지컬, 국악 등 타 장르에서 활동하던 실력자들이 트로트 오디션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총집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이들이 네임드 가수들을 제치고 톱티어 가창력으로 마스터들을 충격에 빠뜨렸다는 점은 이번 시즌의 진정한 흥행 카드가 알려진 스타가 아니라 숨겨진 페이스에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제작진은 첫 녹화 현장 분위기가 촉발될 정도로 놀라웠다고 전하며 구체적인 참가자 명단 공개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이 첫 방송을 통해 이름도 얼굴도 알려지지 않았던 참가자가 기존 네임들을 꺾고 화란을 일으키는 순간을 목격하도록 유도하는 고도의 비밀주의 마케팅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50대 1의 경쟁률은 이번 시즌이 네임드와 뉴페이스 간의 격렬한 대결을 통해 시청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반전과 역대급 무대를 선사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미스 트롯사의 화려한 컴백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트로트 오디션 장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대한 시험대 역할을 합니다. 지난 몇 년간 트로트 오디션은 폭발적인 시청률을 기록하며 방송계를 장악했으나 유사 프로그램의 범람과 포맷의 반복으로 인해 장르 피로도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미스 트롯사와 현역 가왕 3의 동시 출격은 이러한 우려를 극대화하는 사건이지만 역설적으로 장르의 생존력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두 프로그램 모두 높은 화제성과 시청률을 기록한다면 이는 트로트 장르가 단순한 일시적 유행이 아닌 K-팝, 힙합과 대등한 대중음악의 주류 장르로 완전히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반대로 두 프로그램 중 어느 하나라도
기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하거나 시청률이 분산되어 동반 하락한다면 트로트 오디션 포맷 자체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명확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즌의 성공은 단순한 방송사의 승패를 넘어 트로트 오디션의 향후를 몇 년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입니다. 제작진은 이러한 리스크를 인지하고 현역 네임드 어벤져스 마스터라는 초강수를 두며 콘텐츠의 고급화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막대한 자본과 인력이 투입된 초강력 콘텐츠가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키고 트로트 붐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만약 미스 트롯사가 이 경쟁에서 승리한다면 이는 트로트 오디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장르의 수명을 연장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